아무리 아름다운들 내 땅이 아니어라. 남산이 몇 겁이나 가로막혔나. 강이라는 인물은 정류재란 때 일본군들에게 잡혀갔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곳 오즈 이곳에 잡혀와서 이제 억류돼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정류재란에 끌려왔었던 피로인인 강항이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일본의 주장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는 시코쿠의 에이메현입니다. 에이메현 한참 좀 들어왔는데요. 에이메현도 시코쿠의 4개 중에 좀 하나죠. 시코쿠가 이제 4국인데 그 중에 4개 중에 처음에 이제 도쿠시마, 그 다음에 카가와, 그 다음에 코치, 그 다음에 에이메현에서도 좀 서쪽으로 더 왔어요. 지금 여기 오즈라는 데입니다. 오즈. 지금 저 뒤에 보면은 오즈 성이 보이죠. 지금 이 경관이 멋있는 곳에 있는데, 사실은 경관이 멋있다라기보단 이곳은 오지 중에 하나. 이제 이곳에 왔었던 사람이 조선의 그 강항이라는 인물입니다. 강항이라는 인물은 정류재란 때 일본군들에게 잡혀갔고, 이 일본으로 끌려왔었던 피로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곳 오즈, 이 오즈에는 토도 다카토라가 있는 이제 이곳에 잡혀와서 이제 억류돼서 생활하고 있는. 여기서 오래 했었나요? 1597년에 정류재란 때 이제 끌려와서 1600년에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있었던 건 한 2년이나 있었어요. 2년이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서 사실은 몇 번은 이제 도망가려고 하다가 잡혀서 억류 생활을 했었던 거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나중에는 후시미라는 곳을 교토로 옮겨지게 돼요. 교토로. 이제 거기에서 후지와라 세이카를 만나죠.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사람은 원래는 이제 승려였는데 불교에 깊은 의문을 품고 이 당시에 있었던 유학, 주작이 깊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차에 강항을 만나게 된 거죠. 강항은 홍원의 문의로서 이 주작에 대해 조예가 깊었던 그런 양반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강항하고 같이 해서 후지와라 세이카가 사서오경에다가 외음의 훈점을 달았던 사서오경 외훈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 후지와라 세이카는 일본 주작의 시조입니다. 시조. 강항의 영향이 굉장히 컸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일본의 주작을 최초로 전달해 준 사람이 강항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정류재란에 끌려왔었던 피로인인 강항이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일본의 주작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여기는 물도 맑고 이 성도 멋있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강항이 억류 생활을 했었던 이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강항도 여기에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강항이 여기 당도했을 때, 오지에 당도했을 때 이미 여기에 잡혀온 사람이 1000여 명이 넘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미 피로인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신문 중에 아무리 아름다운들 내 땅이 아니어라. 남산이 몇 겁이나 가로막혔나. 이런 표현을 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경치지만 이것은 우리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걸 보시면서 아마 강항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항의 그 현창비입니다. 그 오즈성이 바로 요 앞에 있고 여기는 지금 오즈의 지금 시민회관 앞에 1990년에 지금 강항에 현창비를 세웠습니다. 강항은 그 간양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죠. 조선으로 돌아가서 정유재란 때 끌려와서 이거 오즈에 있다가 몇 번을 도망가려고 하다가 또 다시 또 돌아오고 하면서 이곳에서는 킨잔 슈세키사라고 하는 곳에 있는 승려하고도 교유를 했습니다. 근데 킨잔 슈세키사라는 데는 어디냐면 에이메현이라는 자체가 이 시코쿠의 이 서북 쪽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제 거기에서도 가장 끝에 있는 데가 킨잔 슈세키사인데 슈세키사에서 보면 건너편으로는 이 세토네이를 건너서 혼슈가 보이고 또 큐슈가 보이는 그러니까 그 삼각 꼭지점이 있는 곳이 슈세키사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승려와 교류를 하면서 이제 한시를 주고받았던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강항에 있었던 간양록에는 강항이 슈세키사로 갔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아마 그 교류를 했었던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강항도 슈세키사에 한번 가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약에 슈세키사에 갔다고 하면은 아마 거기에서 멀리 바라보면서 고국을 그리워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창비가 있지만 이 뒤쪽에는 당시에 강항이 슈세키사의 승려와 교유하면서 주고받았던 한시를 적어놨어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 대궐의 소식은 경애밖에 아득한데 부모님의 모습은 전몽 속에 희미하도다. 두 눈이 1월 보기 부끄러운데 일편단십 옛 조정만 기억되누나. 강남이라 방초시설 묻꾀골이 요란한데 우공을 돌려보낼 빠른 배는 있을런지. 그 슈세키사의 승려가 사신단으로 조선에 한 차례도 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승려가 꺼내놓은 부처에 강항이 이제 시 한 수를 거기다가 적었는데 그 시가 이제 이거 현창비 뒤쪽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강항이 특히 일본의 유학을 전해줬던 이제 그런 인물로서 현창하기 위해 이제 이 비석을 또 여기다 만들어놨는데요.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한반도를 통해서 일본에 다 들어왔다라는 게 사실은 좀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고대는 아시다시피 이 왕인 박사에 의해서 처음으로 유학이 일본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오경 박사라든지 이제 이런 인물들이 여러 차례들 이제 들어오면서 일본의 통치 질서 완비에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조선 시대 와서는 신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주작이 결국은 또 조선의 강항으로부터 일본에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도쿠가와 막부가 성립이 되면서 그들 나름대로 체계적인 그런 통치를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주작의 사상들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수용을 한 거네요.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 결국은 도쿄에다가도 공자묘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유시마 세이도가 되는 거죠. 유시마 성당. 유시마 성당. 유시마 성당은 나중에 일본 근대 교육의 발상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작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일본 내 전파하는데 또 기여한 그런 인물이 강항이니까 여기에다가 이 현창비를 세워놓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 일본은 고대부터 조선 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은. 그렇죠. 당연히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는 게 맞는 거죠. 예. 여러 가지 그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측면들을 고려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일본인들이나 일본의 학자들은 고대에도 한반도로부터 직접적으로 일본이 받았다는 얘기를 조금 꺼려하려고 하는 그런 부정하고 경향이 싶어 있습니다. 하나요? 오히려 이 중국과 일본이 직접적으로 교류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배제하고 싶어. 그렇죠. 하는 배제하고 건가요? 싶어하는 게, 기본적으로 문물이 중국에서부터 한반도로 왔고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온 것은 당연한 건데 한반도를 배제를 하고 결국은 중국의 문물이 이제 일본으로. 근데 바로 온 것처럼. 그런 인식 속에서는 결국은 이 한반도에는 일본의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중국에서 백제에 온 것도 결국은 백제는 그냥
이 전달해 준 거에 불과한 거지. 일본 입장에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박사제랑도 일본의 생각은 중국에서 왔던 박사가 백제에 와갖고 그게 일본에 건너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는 박사제도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반도는 일본의 영향력 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 온 것이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일본에 그대로 수입됐다라고 보는. 일본의 마인드. 그게 일본의 이제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현대에도 그런 마인드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중국과 일본 한반도를 배제하고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외교 관계 내지는 국제 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고대의 그런 상황으로 투영되고 있는 이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중요한 것은 이 역사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본인들의 인식 또는 중국인들의 인식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기술에 있어서도 중국과 일본을 또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현재는 마찬가지예요. 과연 우리가 이 한중일 관계, 이 동아시아에서 중심축에 있는 한중일 관계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스탠스로서 자리매김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도 그 안에 또 내재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 에히메현의 오즈 여기는 진짜 오기가 힘든 곳이죠. 시국 자체가 오기가 힘든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오지인 이제 이곳 오지인 에히메현까지. 오즈로 왔네. 그렇죠. 오지인 오즈. 결국은 강한 같은 경우는 푸자라 세이카라든지 이런 사람들 통해 왔고 일본의 이제 또 주요한 또 엘리트들과의 그 또 교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결국은 조선으로 또 돌아왔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여기 오즈에서 이 강항이 억류했을 때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